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말.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에서 의사 역할을 맡고 있는 36.6도씨 의료생활협동조합 30분 의원 정혜진입니다. 예, 빵 셔틀 정 선생이 사온 빵을 먹으면서 방송을 준비하는 황 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뭐한 짓인지.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10시 반도 아침에 해당하나? 뭐 그런가? 네, 백수한테는 네. 완전 새벽이죠, 지금. 새벽부터 뭐한 짓인지. 일단 해가 져야 눈을 뜰 테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요즘 뭐 이래저래 돈 안 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타깝다. 돈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곧 뭐 하게 되겠죠? 곧이라는 말이 뭐 1년인지 10년인지. 그렇죠. 저는 모르는 거죠. 송백수가 저희보다 빨리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더 빠를 것 같아, 나보다. 야, 우린 일단 성공이 없잖아. 그런가? 돈 벌기를 포기하고 지금 나이 40대에서 이 지랄을 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수정해야 할 것은 네. 여기서 40대는 황약사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30대거든요. 아직. 그렇군요. 아직이란 말이 핵심이죠. 네, 아직. 나는 남은 30대 6개월을 즐기고 싶습니다. 시즌 2 7번째 이야기. 일부.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건가? 자, 오늘의 주제. 젊음의 상징입니다. 네. 젊음의 상징 여드름. 아하. 아, 여드름. 젊음의 상징은 개뿔. 여드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여드름 안 난 사람이 있나요? 안 난 사람 있죠. 청소년기인데도 여드름이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네. 저 걸그룹 같은 애들 보면은 걔네들 그러네? 여드름 난 걸그룹은 왜 없죠? 그건 이제 화장으로 가릴 수가 있죠. 아. 네. 아니 화장을 해도 다 못 가려. 저는 여드름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식구는 여드름이 다 없어요. 아, 그러면 친구들이 네. 되게 부러워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음. 친구들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남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얼굴을 잘 안 내가- 씻어서? 남중남고를 나와서 그런가? 다 여드름이 있네. 네. 남중남고 공대 군대. 그렇습니다. 와우! 제가 바로 그 루트를 탔습니다. 왜 아셨죠? 이렇게 짠하지? 그리고 저는 여자 형제도 없었어요. 오. 아니 여중여고 여대 뭐 네. 약사 이런 애들은 하도 많이 봤는데 아. 별로 뭐 그렇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네. 남중남고 공대 군대 이거는 말만 들어도 짠해. 네. 짠한 눈빛으로 봐주세요. 아, 그러면 여드름이 드글드글한 그 집단에서 계속 살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송백수도 여드름 저도 때문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네. 그냥 얼굴에 뭐 하나 나도 저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타입이라서 외모에 관심이 네, 없네. 났으면 났구나. 지금도 역시 네, 그렇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별 관심이 없네.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피부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크서클이 팬더 같은데 아, 다크서클만 제외하면. 지금 이른 새벽이라서 얼굴이 검은 편인데도 다크서클이 도드라지는데 근데 멀리서 보면 송백수가 피부가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드름 흉이 있어요. 이 의사의 눈빛으로 자세히 네. 뜯어보는 거 아주 불쾌하네. 불편도 아니고 불쾌해요? 네. 자, 여드름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어렸을 때. 일단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가 여드름은 젊음의 상징이다. 음.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특별히 뭐 뭘 바르지 말고 네. 그냥 찬물에 세수하고 네.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네. 뭐 내비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냅두면 잠되니까 빨리빨리 괴롭혀서 짜내라. 냅두면 점이 된다. 네, 여드름이. 그렇죠. 빨리빨리 짜내라. 네,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게 초기에 나왔을 때는 짜내기 네. 힘들어요. 탱글탱글해서.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얘가 짜기 좋게 약간 우리 어머니 표현을 익는다고 하시거든요. 무르익는다. 네, 무르익었을 때 딱 짜면은 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거. 그 모나미 153 볼펜안에 있는 스프링 같은 걸로 짜지 않았었나? 근데 저희 어머니 그냥 손으로 짜셨어요. 아, 엄마가 짜줬어요? 네. 손 소독은 하고 짜신 거죠? 그러니까 손톱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손으로 꼭 그러니까 주의사를 밀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터치는 안 하시고. 터치를 안 야, 하고 이거 어떻게 의료행위 짜지? 아니야 이거? 비의료인이 시행한 의료행위 아니야 이거?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그래가지고 심 같은 게 톡 튀어나오면 되게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아 그게 그건가 봐. 그 심심할 때 뽁뽁이 그 톡톡 터트리는 그 그 느낌. 쾌감. 그러니까 쾌감. 귓밥 파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즐기시지 않았을까. 뭐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일단은 여드름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시장에서 약을 팔 때 제약회사가 좋아하는 시장, 돈이 될 만한 시장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여드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시장인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없어지는데 있으면 불편한 거는 치료제로 개발해도 네.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게 효과가 없어도 나중에 어차피 없어지잖아. 네. 효과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원래 감기 치료 잘하는 사람이 동네 명이잖아요. 가만 놔두면 없어지는 질환을 치료를 잘하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드름은 때가 되면 없어지니까 열심히 그 병원을 다니다 보면 언젠간 없어지는 거구나. 그냥 플라시보 같은 효과를 노리면 약을 하나 만들면 되겠네.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네. 낫기 힘든 암 같은 병은 그렇지. 명의 소리를 듣는 만큼 욕먹기도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열심히 해도. 그러네요. 근데 이런 거는 얼마나 좋아. 게다가 수요가 끊이질 않아. 그렇죠. 괜히 저기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3대장 소리 듣는 3대장이 뭔가요? 그러니까 전공 선택 시 네. 가장 선호받는 피한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한물 갔습니다. 요즘은 좀 내려갔지 이제. 네. 피한성은 아주 옛날 옛적 일이고 요새는 너 전공할 때쯤 아니었나? 내가 전공할 때쯤에 피한성에서 정제형으로 넘어가던 시기인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닥치고 정신과로 넘어갔고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다 죽자. 다 죽자. 그래서 뭐 수요도 엄청나고 계속 발생하는 이 여드름을 기본적으로 해서 피부 미용과 관련된 과들에 피부과가 이렇게 특화해서 그쪽을 보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앤박이 아마 이 시조였던 것 요새 같아요. 방송에 CMP 그러면서 화장품 선전하거든요. 진짜. 그 CMP가 이제 차앤박. 차앤박. 그래서 뭐 그 김현장 같은 거 아니고요. 차앤박 해갖고 피부과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처음으로 피부과를 브랜드를 만든 걸고 거예요? 브랜드를 걸고 화장품을 차앤박 의원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요즘에 꽤 네트워크 크잖아. 병원이죠.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있고 차앤박 말고 그때 또 이지함 뭐 이런 이지함은 피부과. 한의 쪽 아니니? 아닙니다. 이지함 피부과. 이지함 피부과? 네. 함소아랑 헷갈렸다. 이지함 피부과에 함 들어가서 함소아랑 헷갈렸다 내가. 함익병 선생님이 네. 이지함의 시초죠. 네. 이지함이란 얘기인가 보다 그럼. 함 선생님이 이씨지씨 함씨로 알고 있어요. 세 명이서 한 네. 거야? 거기 요것도- 함익병 선생님이 있다고요? 네, 함익병 왜 이렇게 선생님.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함익병 선생님. 여드름은 크게 구별을 하면 성인 여드름과 청소년 여드름으로 구별을 해요. 근데 청소년 여드름하고 성인 여드름은 말 그대로 그냥 여드름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른 구별이거든요. 여드름 자체가 2차 성징 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으로 구별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청소년 여드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호르몬 체제 변화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성인이 돼서 호르몬 변화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기는 것은 약간 이제 치료적 접근을 한다는 거죠. 네.
청소년 여드름은 보통 이제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생기느냐? 남자가 많이 남- 생기나요? 네, 남자가 많이 생깁니다. 안드로겐의 영향이 많아서 안드로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많아서이기도 한데 네. 여자들도 난소에서 안드로젠이 나와요. 아, 네, 맞아요. 남자들은 이제 고안에서 안드로젠이 나오고 그래서 여자도 안드로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드름은 당연히 생길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수적으로 남자가 많고 여자들이 2차 성징이 보통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네, 네. 그래서 여자들이 여자들이 생기는 시기도 일찍 조숙해지잖아요. 생기는 시기도 조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청소년의 85%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생긴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 뭐 하나라도 여드름을 겪은 사람들까지 음. 다 포함하는 거니까 85%. 저는 그 15% 안에 제가 아니야 생겼는데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응. 왜냐면 얘가 거울을 잘 안 보시. 얼굴에 점이 되게 많거든요. 다 여드름이었구나. 다 저게. 여드름이었을 수 있어 저게. 아 무슨 여드름이 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 오늘 그 속설을 여드름 또 속설이 참 많은데. 속설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여드름과 반대로 여자가 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드름이 이제 유전이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유전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집도 실제로 저희 식구 전부 다 여드름이 없었거든요. 가족력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유전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확실히 작용하는 유전자까지 밝혀지지는 않았고 이거는 정확하게 가족력이 있고 유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연구를 자세히 하진 않겠죠. 뭐 설마. 어차피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생겼다 사라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여드름에 의외로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시험 기간과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여드름의 발생 빈도에 대한 연구라던가 뭐 음식과 관련된 속설도 너무 많다 보니까 각종 음식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생기고 음식 얘기는 좀 많아요. 네,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얘기를 맞아. 드릴게요. 여드름은 왜 생기느냐? 왜 생기는 것이냐? 호르몬 때문이겠죠. 호르몬. 네. 호르몬 때문이다. 사실은 여드름이 생기는데 기여하는 요소를 4가지로 봅니다. 4가지. 첫 번째, 누구나 다 아는 그거, 피지. 피지. 그 다음에 2번째는 각질. 그리고 3번째가 세균. 4번째가 염증 반응. 안 씻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결론이 딱 그건데. 그렇겠다. 안 씻어도 좀 잘 생기겠네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씻어도 좀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드름의 4요소라고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피지, 각질, 세균, 염증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피지는 뭔지 아실 것 같죠? 느낌이. 네. 기름. 피지 그 휴양지 아니야? 피지 섬. 섬 아니야 섬? 예, 참 웃어야 될지.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그 여자애들이 기름 종이로 맨날 닦아내는 그게 피지 아니에요? 네. 얼굴에서 분비되는 기름이죠. 피지. 근데 그 피지가 모낭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모낭이라고 하면은 모낭을 그대로 해석하면 털 구멍인가요? 털 주머니? 털 주머니. 낭이란 게 주머니. 낭자. 털 주머니가 있고 피부에 모낭이라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다 이제 뭔지 알 건데 그 모낭 안에는 피지샘이 다 붙어 있어요. 피지 주머니 같은 게 하나씩 다 붙어 있어서 그 피지샘에서 피지가 적절량이 분비가 돼서 얼굴의 피부의 탄력도라든지 적절한 그런 톤을 유지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계면을 유지한다고 해요. 계면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피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는 해요. 피부의 여러 가지 면역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피지가 과잉 분비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뭐든 많으면 문제죠. 뭐든 많으면 문제인데 과잉 분비가 되면 얼굴이 기름지겠죠. 기름진 얼굴. 네, 기름진 얼굴이 되는데 과잉 분비되는 피지가 잘 나와서 바깥에서 잘 닦아주면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피지가 과잉 분비되는 과정 중에 얼굴에 있는 각질이 과각질화가 되면서 그 피지가 나오는 입구를 막아버리면 문제는 그 안에서 피지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갇혀버리겠네요. 갇혀버린 피지가 쌓이기만 되죠. 하겠네요. 네,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 그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블랙헤드? 아니요. 블랙헤드 몰라요? 검은 머리요? 검은 머리? 블랙헤드 몰라요? 모르겠는데. 진짜 몰라요? 이 사람들 역시 피부는 그나마 내가 가장 관심이 있었어. 피부는 관심이 없지. 그 여자들이 관심이 많지. 네. 블랙헤드라고 하면 아마 아실 건데 모낭에 검은색의 어떤 점 같은 게 있으면서 그 블랙헤드를 짜면 이렇게 뿅 하고 피지 씨앗 같은 게 나와요. 그 약간 단단한 피지 덩어리 같은 거? 우리 엄마가 그
쾌감을 느꼈던 그거요. 그 뭐 두더지 머리 내밀면 망치로 때려잡고 뭐 그런 건가? 때려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뿅 하면 이렇게 톡 하고 뛰어나오는데 정말 씨앗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이렇게 바깥에가 뭔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여드름 짤 때 평 하고 농이 나올 때는 이게 액체가 이렇게 펑 하고 튀어나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 블랙헤드를 짜면 맞아. 정말 단단한 씨앗같이 생긴 게 뿅 연필심 하고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연필심 약간 되게 작은 잣 같은 예, 느낌. 맞아요. 맞아. 정확한 되게 표현이다. 작은 잣. 잣 같은 거라고. 네. 굉장히 조그만 그 정말 잣처럼 생겼어요. 아. 네, 웃지 마세요. 아니 아마- 저는 미국식 발음이 잣 같은 거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견과류고요. 저희는 건전한 방송을 지향하고 싶습니다. 네. 여튼 그게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올 때 그 쾌감이 되게 좋아요. 아, 맞아요. 네. 짜는 맛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걸 이제 블랙헤드라고 하는데 이 블랙헤드 안에 그 동그란 그 모양의 것을 저희가 전문 용어로 면포라고 합니다. 면포. 그래서 피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입구가 막혀서 그 안에서 동그랗게 만들어진 그것을 저희가 면포라고 하고 네. 면포는 그 위에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는 면포가 있고요. 아예 피부로 덮여져 있는 면포가 있어요. 네. 구멍이 나 있는 면포가 바로 블랙헤드입니다. 네. 그 구멍 속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응으로 색소가 침착돼서 까만 점처럼 보이면 네. 그거를 보고 이제 뿅 하고 짜내면 통 하고 튀어나오는 그 블랙헤드 그것을 저희가 개방성 면포라고 하고요. 걔가 여드름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여드름의 일종의 씨앗입니다. 아. 네. 그래서 면포가 까맣게 있는 동그란 것을 저희가 이제 개방성 면포 네. 그다음에 피부로 덮여져 있으면 색소가 침착되지 않으니까 면포가 하얘요. 그건 폐쇄성 면포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면포가 저희가 이제 이게 모낭염인지 뭐 아니면은 주사인지 여드름인지 구별할 때 되게 키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성인 여드름인 것 같다고 해서 네. 왔을 때 저희가 얼굴을 막 뒤적뒤적하면서 찾습니다. 면포가 있나 없나 이렇게. 그러면 면포의 이제 수에 따라서 아 이것은 성인 여드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처방을 하죠. 송백수 한번 찾아봐. 지금 뭐 가까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제가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차 샅샅이 뒤지면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면포까지도 사실은 여드름의 시초 씨앗들로 보고요. 면포만 있을 때도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피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세균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쵸.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과 함께 살고 그쵸.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세균 중에 이 면포에 잘 증식하는 세균이 있어요. 뭔가요? 뭐 아크네균이겠죠. 네, 맞습니다.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에이크네라는 균인데 에이크네가 아크네라고 해서 여드름을 여드름 영어로 아크네라고 하거든요. 박근혜요? 왜 이러세요? 아크네. 아크네. 나 여드름이라니까요. 외우기 쉽겠다 그거. 아크네. 피부 상재균이라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 상대하는 네, 아크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 여드름을 영어로 아크네라고 시작도 하는데 P로 시작하잖아. 네, 그러네요. P 아크네잖아 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 아크네입니다. 박근혜지. 네. 이 사람들이 진짜 외우기 쉽다. P 아크네. 아크네. 오케이. 여튼 피아크네라는 균이 피지 그 면포 안에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고름을 만들어내요. 짜면 액체가 툭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름이 만들어지고 고름을 만들면서 주변에 염증 반응을 쫙 일으키니까 이제 뻘겋게 붓죠. 그리고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붓다가 네. 그 안에서 무르익어서 농이 점점점 커져서 네. 피부로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면 그때 탁 짜내면 펑 하고 터지는 그쵸. 거죠. 그 쾌감. 뭐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어머니와 아들의 연결고리구나 이게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자, 여튼 여드름의 4요소가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피지가 분비가 원래 네. 되는데 그게 이제 각질이나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입구가 막혀버리면 네. 피지 주머니가 그 안에서 점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면포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명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렇게 불리는 것이고요. 그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에
피아크네라는 세균이 야, 발음 편하게 해. 네, 괜히 뭐 일부러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세균이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서 여드름이 완성되는 것이죠. 네. 근데 왜 하필 청소년기에 많이 생겨요? 뭐야? 아까 얘기 다 했잖아. 2차 성징으로 그러니까요. 호르몬이 처음. 그러니까 그 피지 호르몬이 분비. 피지를 많이 네, 분비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아. 분비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지선이 한참 만들어지고 성숙할 무렵에 가장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부위에 따라서 좀 부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뭐 등드름, 슴드름 그쵸.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그 이제 여러 가지 부위별로 여드름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면포성에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보다 더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책에 보니까 등드름은 뭐 잘 안 보이니까 관리를 잘 안 하게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보통 얼굴에 있는 거나 목이나 뭐 이런 데는 네. 보이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맞아요. 등을 노출하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여자분들은 네. 아 참 그 패션을 소화할 때쯤엔 여드름이 안 나는 나이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내 주변의 여자들을 보니까 성인 여드름 있는 분들은 네. 그 여름에 약간 이제 파인 옷을 입을 때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여름에 아무래도 좀 더 노출도 많은 그쵸. 데다가 피지 분비도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을 여름에 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인 여드름 나는 원리랑 청소년기 여드름 원리가 같아요? 원리는 비슷하죠. 아, 근데 비슷하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갇히고 염증이 생겨서 여드름이 생긴다라는 네. 원리는 같은데 그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요인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여드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피지, 각질, 세균, 염증이 4대 그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호르몬 얘기했었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피지 생성이 증가해서 생기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환경의 요인이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환기가 잘 안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뭐 여자들 앞머리 이렇게 기르신 분이나 머리를 이렇게 항상 맞아. 덮고 그 다니시는 머리 분들. 길어서 목덜미 같은데 덮거나 뭐 아무튼 머리 아. 길면 좀 네. 자, 중학생 여자의 앞머리를 살짝 들어봤는데 그 안에 여드름이 왜 가득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왜 봤지? 몇 그랬던 살 때 적이 그랬단 얘기야? 아니 제가 어른 때 상처받았겠다. 야, 더 하겠다. 아니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볼 일이 있었어요. 왜? 걔가 무슨 벌칙을 해서 뭐 이마를 맞아야 되는 일이 있었나? 애들끼리 놀다가? 그거 들쳤는데 그거 너무 안- 놀랐겠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생이? 아니 제가 때린 건 아니고 때리는 걸 봤죠. 못 껴. 아, 못 껴. 못 껴. 그걸 가만히 깜짝이야. 봤단 말이야, 신고해야지. 뭐 애들끼리 노는데 그걸 뭘 신고해? 근데 되게 놀랬던 게 네. 얼굴 다른 부위는 하나도 없는데 네. 앞머리 가리고 있는 그 부분만 가득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악순환인 거예요. 어. 앞머리가 이제 아무래도 두피에도 그런 기름 성분들이 꽤 있잖아요. 저희가 뭐라 그러지 이거? 머리에 개기름. 떡진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머리카락에 있는 샘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모공이라고 하는 털이 있는 모든 샘에는 분비샘이 있거든요. 네. 모든 그 주머니에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성분들이 앞머리가 내려오면 아무래도 이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게다가 앞머리라는 것 자체가 이마의 환기를 굉장히 아.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드름이 생기면 대부분 이걸 가리려고 앞머리를 더 만들어요. 그럼 여드름이 더 생겨. 이게 악순환이에요. 까고 앞머리에 다녀야 악순환 되는데. 까고 다녀야 돼서 저희 어렸을 때 엄마들이 이제 앞에 뭐 이마 여드름 나면 네. 이마를 깔아. 네. 이마를 깔아 그러는데 걔 입장에서는 그쵸. 이걸 창피하죠. 가려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진짜 악순환인 그렇죠. 거예요. 아니 네. 그 여자애들이 뭐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네. 남자애들이 있으면은 네. 왼손으로는 앞머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한쪽 팔만 휘두르면서 뛰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예민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네. 나이 때 그런 애들한테 그렇죠. 여드름 세월이 가면 사라지니 이런 소리를 그쵸. 하면은 아 저 꼰대 뭐래 이렇게 어. 되는 거지. 지금 뭐래? 이게 지금.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 과정 중에 청소년 시기에 겪는 현상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그 현상이 있어요. 연극 배우가 된 느낌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야. 괜히 저 치료가 안 되는 중2병 이런 얘기를 하겠어. 중2병은 치료 안 돼. 네. 뭐 여튼 그런 앞머리라든지 저희 이제 성인 같은 경우들도 모자나 헬멧을 자주 쓰는 분들 같은 경우 이마에 여드름이 좀 잘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 머리카락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드름 있는 분들이 되게 지나치게 씻어요. 아, 여드름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 이게 기름져서 생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걸 뽀드득뽀드득하게 막 닦아내는 거예요. 지나치게 계속 터트리니까. 근데 그 세안을 하는 과정에 그 안에 있는 면포를 좀 과하게 자극을 해서 염증이 오히려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손으로 더 악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덜 씻어도 문제고 지나치게 많이 씻어도 문제다. 그러니까 잘 씻어야 되는데 잘 씻어야 돼.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씻으니까 잘 그쵸, 씻는 그쵸. 방법 알려주실 거예요? 잘 씻는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좀 당연할 것 같아요. 말이 될 것 네. 같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시험 기간에 여드름이 늘어난다는 그러니까 통계 연구가 화가 실제로 쌓이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렇죠. 이 부신해서 음. 코티코이드가 더 나오고 그것 때문에 안드로겐 아까 그렇죠, 말한 그렇죠. 호르몬 효과가 음. 증강이 되니까 여드름이 피지가?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랬다가 숙으로 들었다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주기에 맞춰서 여드름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가 숙으로 들었다 들락날락합니다. 네, 그렇게 사는 거죠. 또 환경적인 영향에서 담배 어떨 것 같아요? 담배? 담배를 해서 뭐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왠지 예, 안 좋을 것 안 같죠. 좋을 것 같아요. 들으면. 담배가 근데 되게 웃긴 게 통계적으로 아직 없어요. 아, 여드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결과는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있대요. 임상 시험을 안 해봤구나. 그 여드름 중에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블랙헤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화이트헤드까지는 담배가 늘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붉게 이렇게 농이 차서 이렇게 익는 여드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데 딱히 이걸 뭐 시험에서 그럴 게 아닌 게 그냥 끊으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담배 펴서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애들이 정말 담배를 많이 필 것 같으니까 교육적으로 무조건 편집. 아, 역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네. 네. 아니 말이 되죠. 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여드름이 수그러든다 그러면은 난리 나지. 그 85%의 청소년이 다 담배를 필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아니 근데 날걸요? 좋아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면포성 여드름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아니 혹시 또 담배 회사에서 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의과대학 6년 다니는 동안 담배로 인해 좋아지는 질환은 딱 하나 봤습니다. 정말요? 네. 뭐예요? 궤양성 장 질환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염증성 장 질환 중에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환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라는 질환이 하나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담배를 핀 사람들에게 적게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네. 담배를 끊으면 다시 악화됐다가 담배를 피면 다시 생기는 이 6년의 저희 의과대학 공부의 통틀어 딱 한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거를 피하려고 담배를 필 순 없잖아. 다른 부작용이 엄청 많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희귀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걸릴 확률이 높진 않죠. 방금 그 발언이 애연가들이 담배 피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것 같네요. 궤양성 대장염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 상상하고 있는 궤양과 대장과 염증을 합쳐놓은 게 아니거든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이것은 상상하실 수 있는 네. 카테고리 질환이 아니고요. 저기 네.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에 네. 가가지고 막 무슨 면역 억제제 같은 면역 거 억제제 복용하고 그런 평생 거 하는 질환이에요. 평생 이 질환 때문에 병원을 들락날락 해야 되고 삶의 질이 무척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네. 그냥 흔히 접하실 수 있는 저 궤양과 갤포스 먹으면 되는 대장과 그거 아니거든요. 설사하고 뭐 이런 가벼운 장염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들 이 여드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먹는 거. 음식과 여드름. 맞아요. 음식과 여드름. 이건 정말 사실은 옛날에는 음식하고 여드름이 별로 관계 없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연고가 없어서 그런 건데 네. 경험적으로 네. 왜 부모님들이 기름진 거 먹지 말라는 얘기 많이 기름진 거, 뭐 초콜릿, 뭐 탄산음료, 유제품 맞아요. 먹지 말라는 얘기들을 다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햄버거 이런 거 먹지 그렇죠. 말라고. 네. 인스턴트 먹지 말고. 그렇지. 그 용돈을 그런데 쓰니까 이제 못 먹게 한 게 아니었을까? 그럼 여드름 난다.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호랑이가 찾아보니까 잡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찾아보니까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2002년도 건데 파푸아뉴기니 지역에 어떤 부족들은 여드름이 없대요. 거기가 특정 피지 부족에.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그럴 것 같은데.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없는 거 아니에요? 맙소사.
나 피지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나도 모르겠는데 섬 네, 섬이잖아. 야, 어디잖아. 그러면 피지 섬 사람들은 얼굴에다 피지가. 여튼 2002년도에 파푸아뉴기니의 특정 부족들은 여드름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먹나 봤더니 주 식량이 과일, 생선, 코코넛인 거예요. 그리고 파라과이의 아체라는 그 동네에도 여드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이 뭘까? 왜 이 사람들은 여드름이 안 생기는 걸까를 본 딱 거죠. 봐도 저 설탕 친 음식이 아니라 그냥 네. 천연물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섭취하는 거잖아. 건강식이잖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유제품, 그 다음에 당 부하가 높은 음식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냥 등푸른 생선 수준의 얘기 아니에요? 아이, 또 배운 걸 시험 그걸 안 또 해봤잖아. 그대로 써먹나? 이것은 관찰을 토대로 이제 뭔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설을 세운 거를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받쳐주는 근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당지수라든지 당부하지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탄수화물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네.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어떤 음식은 먹자마자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쫙 올라가는 음식이 있는데 잘 올라가는 음식을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가니까 그 혈당이 올라가는 만큼 빠른 속도로 인슐린도 같이 나와요.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올라간 혈당들을 주섬주섬 정리해서 네. 세포 안으로 넣어서 빨리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슐린도 많이 나오겠죠. 그때 인슐린이 이제 나오면서 인슐린에 의해서 자극되는 여러 가지 성장 팩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슐린이 많이 나올수록 인슐린 성장 팩터들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면포라 그래서 피지가 많아지고 그거를 덮는 각질이 생기면서 생기는 그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형성 작용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 그러니까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들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성장 팩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면포 형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 네, 그렇다는 이론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그 파푸아뉴기니나 파라과이의 어떤 관찰 결과와 네. 생화학적인 레벨의 네. 그 것들과 두 개를 관찰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가설은 네.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네. 여드름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음식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 음식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빵, 밥. 아, 탄수화물의 대명사들요. 우리 셔틀이 사온 빵밥. 빵. 그래서 네. 빵이나 밥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동네는 실제로 여드름이 거의 잘 안 생기고 그러면은 어쩔 네. 수 없이 고기만 먹어야겠네. 오, 그런가?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청소년기에도 여드름이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부족들은. 네.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랑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봐서는 음식과 여드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는 하지만 현재 추정으로서는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과 우유를 지금 유제품을 보고 있습니다. 우유를 먹어도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 우유로 만든 뭐 우유로 만든 치즈, 여러 유제품들, 제품들에도 버터. 아까 얘기한 그 그런 인슐린 것들. 성장 팩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 두 가지를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성인 여드름에서 저는 이걸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 왜요? 그냥 딱 봐도 담배처럼 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 그 맨날 그 왜 그런 얘긴 나도 하겠어. 그러니까. 의사 양반의 술, 담배는 무조건 하지 3대장이 말래. 술, 담배, 커피 아니요. 그래도 자기들은 제일 많이 해. 그런가? 그렇죠. 누구보다도 술을 많이 먹는 회식들을 자주 그러니까요. 하곤 하죠. 그건 그래요. 네. 인정. 여튼 술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부에 있는 모든 질환의 악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이제 뭐 알레르기, 아토피, 건선, 습진 뭐 그 외에도 피부의 각종 질환들은 알코올이 딱 들어가는 순간 쫙 하고 이제 근데 저런다고 네. 피부과 의사들 회식할 때 술 안 먹을까? 그건 상관없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하도 호흡기내과 교수님들이 담배를 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왜 나 옛날에 봤는데 옛날에 대학병원 다닐 때 저녁에 폐암 수술을 마지막 타임 수술하고 나오셔갖고 담배 피요?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다음 수술하러 간다고 들어가시던데? 그래서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갖고 의사들 사이에서의 금연을 한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장려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서 결핵,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선생님들 담배 좀 끊으라고. 실제로 국립암센터는 직원 채용 요건에 아. 급연 안 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한때 가보려다가 못 갔어? 여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새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 의사 선생님들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여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의사 남녀 성비에 여성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닐까. 네, 요즘 여성 흡연율도 만만치 않아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남자보단 같아요. 적게 피잖아.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튼 술은 기본적으로 염증 과정에서 염증을 굉장히 불태우는 정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불난데 부채질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술은 그렇게 나중에 약물 치료 얘기할 때도 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여드름과 술은 굉장한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낫기 싫다. 그런 분들은 그냥 술 계속 드시면 되겠습니다. 애들한테 좀 써먹으면 좋겠네요. 감자튀김이랑 술 먹으면 짱이겠는데? 감자튀김에 맥주. 그거 그 스몰 비어집 가면 주 메뉴가 그쵸. 그거잖아. 스몰 비언 뭐예요? 감자튀김에 맥주 한 잔. 봉군의 이런 거. 그런 봉구 거. 치킨과 맥주도 사실은 치맥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튀김옷들 별로라고 이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라서 여드름이 한창 많이 난 청소년들이 그런 네. 데 가서 당당하게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애들 술 많이 먹어요, 숨어서. 숨어서 먹으니까. 네, 숨어서. 선생님 출신의 증언. 네. 제가 얼마 전까지 교사였는데. 아니 뭐 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가 그랬겠지.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고요. 제가 봐서 경험담이겠지. 제가 봐서 아는데. 해봐서 아는 데겠지. 이제 여드름을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여드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알아봤고 여드름을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뭐 여드름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요새 피부과 가면은 많이 주니까 근데 사실은 약물 치료 전에 약물 없이 할 수 있는 관리 방법 비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해요. 네. 아니 이건 약을 쓰더라도 비약물 치료 쪽이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그쵸. 처음에 얘기했지만 약물을 쓴다 하더라도 여드름은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 생활 습관이나 뭔가 식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계속 될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드름에 약물 쓰지 않는 비약물 치료에 또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볼게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이게 피부가 너무 기름져 보이고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굉장히 자주 씻는 분들이 있어요. 네. 뽀독뽀독하게 아주. 그죠. 네, 깨끗하게.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보면은 굉장히 폼클린저 같은 경우도 씻고 나면 막 정말 얼굴이 벗겨질 것 같은 그런 강도의 폼클린저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정말 막 깨끗하게 다 각질을 씻어내줘야 된다. 폼클렌저 써본 적 있어요? 잘 안 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네. 집에 있긴 있어요. 왜 있어요? 여자친구가 없잖아. 한 번씩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중요한 사람? 만나는 날은 면접 볼 때? 소개팅 할 때. 근데 그걸로 씻고 나면 얼굴 더 당기지 않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폼 클렌저들은 옛날처럼 무조건 뽀독뽀독 씻기지만은 않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폼 클렌저라는 것보다 사실 더 익숙한 거 비누. 그쵸. 인데 비누로 얼굴을 씻는 분들이 있는데 비누가 사실 알칼리성이거든요.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네. 그래서 알칼리성 비누로 피부를 씻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중화가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현실은 약산성에 맞춰서 씻어 주시는 게 그래요? 좋기는 해요. 예. 그럼 비누로 얼굴을 씻는 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약산성이면 식초로 얼굴을 씻으면 되겠다. 약간 식초물 약간 해서 씻으면 피부가 좋긴 한데 냄새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튼 비누를 쓰면 깨끗해지기는 하는데 이제 그 계면활성제를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계면이라는 게 물하고 기름같이 성질이 다른 것들이 접해 있는 것을 계면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계면을 활성화시키면은 걔네들을 그냥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라고 하면 우리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용성인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쉽게 씻어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씻어내는 거죠. 정말 다 씻어내는, 모두 다 씻어버리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처음에 피지 얘기할 때 피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적당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피지와 각질을 너무 많이 씻어내 버리면 피부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면역 체계가 또 흔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하는 세균들이나 외부 침입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을지언정 네. 여드름에는 더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패턴을 보고서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여드름의 근원인 피지를 다 없앴으니 여드름엔 도움이 되겠다. 여드름의 4가지 요소에서 피지, 각질, 세균,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균, 염증 부분이 더 취약해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여드름의 피지와 각질을 아무리 더 씻어낸다라고 하더라도 네. 세균, 염증 부분이 더 나빠지게 되면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피부 질환에도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피지는 필요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씻어내면 피지를 분비하는 입장에서도 자꾸 씻어내니까 더 내요, 열심히. 안 씻으면 되겠네 그러면. 안 씻으면 씻어도 이제 문제가 되죠. 안 씻으면 이제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은 날 나갔다 오면 뭐 얼굴에 이제 때가 엄청 많이 끼겠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잘 씻으란 네, 얘기죠. 잘 씻으란 얘기인데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잘. 그 참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잘해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강력한 알칼리성 세안제를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씻고 나서 저희가 되게 뽀독뽀독한 느낌이 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전에 pH 5.5라고 그래서 pH가 뭔지는 아시죠? 폐하. 산성과 알칼리성의 그 폐하? 지수. 황제 폐하? 그래서 폐하 5.5라는 이름의 비누 세제를 판 적이 그 있는데 5.5가 약산성이잖아요. 약산성이죠. 저희 피부가 딱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안 팔렸어요, 잘. 왜냐면은 그걸로 씻고 나면 미끌미끌한 것처럼 비누가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 찝찝한 거. 요새는 이제 도부가 중성세제라고 네. 해서 나오는데 도부 쓰는 세제예요? 분들도 중성 비누? 네. 그래서 그거 쓰시는 분들 막 미끄러워서 비누가 남은 것 같아서 싫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pH 5.5는 도부보다 더 심하게 미끌거리거든, 씻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찝찝하고 안 씻긴 것 같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망한 것 같은데 사실은 피부에는 되게 좋고 여드름에도 좋고. 네, 세정력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pH 5.5 같은 것들을 요즘에 살려 그러면 걔네가 이제 아싸리 고급화 라인으로 만들어져서 뭐 트러블 전문 세안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좀 고급화되고 비싸지니까 더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끌거리고 남는 것도 네. 비싼 걸로 하면은 그래 비싸니까 다르겠지. 그치, 뭐 그치.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중성이나 약산성 세정제를 쓰시는 게 좀 피부에는 가장 좀 안전하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송백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면 바로바로 짜줘야 하는가. 그렇죠. 네. 점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인데 피부과에 가면 실제로 압출이라 그래서 짜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블랙헤드만 놓고 봤을 때는 블랙헤드가 너무 많으면 걔가 분명히 여드름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블랙헤드를 피부과에 가면 압출을 해줘요. 근데 적당히 뭐 한 10몇 개 정도 블랙헤드 있고 거기서 한두 개 정도 여드름이 생기는 상태에서 그 여드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블랙헤드를 짜주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정말 너무 많고 이게 자주 여드름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블랙헤드일 때 좀 이렇게 압출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개인이 압출을 하려면 송백수 어머님처럼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손톱이 닿지 않게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압력을 줘서 주의사를 밀어내듯이. 네, 피부과 가면 그렇게 해주거든요. 무균 상태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압출을 하는데 잘만 해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잘 못해서 문제인 경우가 손이 세균 덩어리잖아요. 손이 세균 덩어리인데다가 압출을 하는 방향에 문제가 생기면 위로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 더 파고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하단의 조직을 눌러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염증이 더 좀 아래로 깊어지거나 그게 나중에 흉으로 지는 경우가 있어서 잘 짤 자신이 없으면 건드리지 마라가 원칙이에요. 네. 병원을 가면 되죠. 네.
4,000원 주고? 비싸. 4,000원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 피부과는 아닙니다. 피부과는 아니에요? 이거 아마 면적이나 시간이나 여드름 개수 치료가 보험이 될 리가 없기 네. 때문에 보험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아니, 그거는 아주 이제 특별한 경우. 네, 특수한 경우이고, 그래서 여드름은 정말 무르익어서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는 짜줘도 돼요. 그때는 짜도 되는데 노래를 들어도 누구는 연결고리 나이가 나와. 왜 이래 천철의 공소라인 세우고. 아이 못 치게 진짜. 아니 너무 적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을 때쯤 딱 그때 짜주거나, 그전에는 송백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리 이렇게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 네. 짜면 그 주변을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네. 사실 못 살게 굴면 네. 빨리 익어요. 근데 정말 잘못하면 그 안쪽에 와장창 무너지는 수가 있으니 적당히 익기 전엔 건드리지 말자. 근데 여드름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사그러들어요? 알아서 터지죠. 알아 터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되게 깊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알아서 터지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뭐 약물적인 치료나 물리적인 치료를 하기는 해야 돼요. 네. 여튼 여드름은 그렇게 막 건드리면 아픈데 그때 짜서 억지로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여드름의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나? 네, 병원에 가서 하는 치료들, 약물적인 치료, 비약물적인 치료, 아니, 뭐 먹는 약, 약국에서 바르는 뭐 약, 약을 사는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 민간요법 뭐 이런 것들 최대한 좀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여드름의 개략적인 여러 가지 것들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